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실천가 오원식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북토크를 하기로 한 이유가 너무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는 많이 하러 다니는데 내 책 갖고 무슨 얘기 할 거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라디오에서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는 유망진 라디오에서 청취자분 한 분께서 강연을 하면 꼭 듣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면 해볼까 해서 느닷없이 시작했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그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저희 전진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촬영을 선뜻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영상 잘 만들어서 유튜브 링크로 올려볼 테니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오늘 얘기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책 쓰고 뭐 강의하러 다니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 제가 알고 있는 한 분께서 책을 읽고 나신 다음에 부산 분이세요. 엄청 무뚝뚝하셔 가지고 집에 가서도 평생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 책을 읽고 나서 행복은 실천하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매일 아내분한테 말을 한마디씩 더 늘려 가셨대요. 뭐 "오늘 어떻게 보냈냐? 우리 뭐 먹을까?"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더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나도 행복 실천가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행복 실천가라는 말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원래는 행복 실천법 강사라고 활동하거나 행복 실천 강사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누구나 행복하면 되는데 행복을 실천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뻔뻔하게 시작한 거죠. 왜냐면 강사님은 행복하세요라고 말을 하셨을 때 저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행복한 방법을 더 찾아서 더 실천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께서 예, 자기가 행복 실천가가 된 것 같다 했을 때 이러면 되겠다. 이 정도면 누구나 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보통 강의하러 갈 때 이렇게 프로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두 챕터예요. 하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저는 공식 커플 카운슬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커플 매니저 역할을 하는데 저는 사실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까에 대한 얘기를 알려드리는 일을 하게 됐는데 실제 제가 이 일을 제 명함을 받고 직업으로 하기 전까지 결혼을 10쌍을 시켰거든요. 10쌍을 시켰고 그중에 한 쌍이 오늘 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약국의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 전화하셔 가지고 "혹시 자네 이 일 해 보지 않겠는가? 재능을 썩힐 필요가 없네." 그래 갖고 그래서 실제 명함을 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망진 라디오의 JIBS 101.5에서 매일 아침 11 시에 하는 오늘 지금 DJ 님도 앞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네. 여기서 일 주일에 한 번씩 행복 실천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행복 실천가라는 직업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저 행복 실천가 할래요." 했더니 그럼 해 봐라." 해서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냈으면 하고요.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강의할 때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친하게 지내던 기자님이 그러니까 물론 강의하러 갔는데 강의 전에 앞에서 서 보라고 해서 사진 찍어 줬고요. 실제 강연은 제주도의 다수의 기관과 뭐 전국이나 이런 곳들에서 열심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말을 많이 하고 싶으면 이런 강의 목록들 만들어서 지내고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할까? 1 시간은 짧다. 그래서 2 시간부터 4 시간까지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열심히 알리는데 오늘은 여기 두 번째 60분 정도의 그 강연과 증문즉답 시간인데 증문즉답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질문을 미리 받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의 첫 번째는 행복을 씁시다. 책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뭔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를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에 대한 얘기를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 제가 행복 실천 강사가 될 때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나는 행복 실천 강사가 될 거야.' 하고 예 갑자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작해서 뭘 했냐, 일단 롤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김창옥 강사님의 강의를 매일 자기 전에 1 시간씩 들으면서 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3일 뒤에 저희 약국에 김창옥 강사님이 나타나신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김창옥 강사님 이게 인사드리고 이러저러 했는데, 그래서 그 책도 받고 그때 책 새로 내실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모르게 "언젠가는 앞뒤로 강연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가 이게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소통과 공감에 대한 얘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재밌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행복을 씁시다인데, 이 두 해피츠가 해피 헤비츠예요. 그러니까 행복 실천 습관이니까 저는 행복을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해서 뭔가 되게 잘 살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해지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봄이 오면 너무 신나요. 근데 보통 꽃을 보면 꽃을 보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표현하죠. 그쵸? 근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꽃을 보고 행복해졌다는 건 지혜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꽃만 봐도 내가 행복해질 정도로 지혜로워졌다는 뜻인데, 그 지혜를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삶의 경험이 있고 내 경험사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깨달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꽃을 보고 행복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저 오늘 딱 어저껜가 아침에 이렇게 산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매화가 피면 '봄이 오네.' 너무 좋은 거예요. 벚꽃도 화려하지만 2 월의 매화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습관으로 쌓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행복 실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안 힘들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 마시고 화장실 가잖아요. 근데 물론 생리적인 욕구기도 하지만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양치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냥 습관이니까. 근데 행복해지는 것도 저는 되게 쉬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 실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김경일 교수님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오늘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학을 엄청 못하는 문과형 인재라는 것을 저희 2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문학 선생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과형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이과를 갔기 때문에 저는 이과를 가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김경일 교수님을 제가 3 번을 만났어요. 그중에 한 번은 강연을 이제 앞뒤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진짜 되게 준비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신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없어서 엄마를 보내주신 것처럼 교수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에는 제가 보급형 김경일로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셔서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행복이 쉬워야 돼요. 행복한 게 어려우면 그 행복이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어려운 행복을 실천하지 않아요. 저는 세상 제일 쉬운 것밖에 안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면 가족들부터 한 번씩 안아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내 아이들 안는 거, 내 부모님 안는 거, 내 와이프 안는 거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해 봤으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증이 2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약사면허증이고 하나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학술적으로 생리적 기법, 우리 몸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는 심리적 기법, 어떻게 마음을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중에 필요한 것만 쓰세요. 내가 잘 쓸 수 있는 것만 쓰세요. 왜냐면 우리가 뷔페 갔다고 음식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것처럼 내가 써 봤더니 나한테 맞는 것만 쓰시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행복을 크게 2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실천이고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선택해서 실천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행복은 실천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행복은 실천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생리학자인 약사인 관점에서 도즈업 루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도즈가 DOSE가 영어로 이제 약의 용량, 용법을 뜻합니다. 제가 약사니까 도즈업 루틴이란 뭐냐면 용량을 높이다예요. 근데 이 용량이 뭐냐? 우리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 이렇게 있어요. 이 4가지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사실 이 내용은 책 맨 뒤에 부록으로 빼놨어요. 왜냐하면 제 책을 안 읽으셔도 되니까 뒤에 부록만 보셔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사실 지금 이 강연하러 오기 전에도 도전 루틴을 바짝 하고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고 콜드 샤워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 강연이 지금 3시였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 12시에 미친 듯이 뛰고 콜드 샤워하고 가족들 안고 옵니다. 왜 이 도전 루틴을 통해서 제가 행복 에너지를 꽉 채워줘야 제가 이 시간을 행복하게 노력할 수 있으니까거든요. 도파민 루틴은 뭐냐면 콜드 샤워 같은 경우는 찬물 목욕이에요. 찬물 목욕 쉽지 않아요.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은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그 고통하고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똑같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거 있잖아요. 막 속상할 때 소주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고통을 잊을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고통스러울 때 쾌락을 집어넣어 주면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고통이 사라졌는데도 자꾸 쾌락을 넣어 주려고 하다 보니 그다음에는 그 쾌락을 못 참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담배를 펴서가 행복한 게 아니라 담배를 피는 나머지 시간이 안 피는 나머지 시간이 고통스러워서 그걸 참다가 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집은 게 뭐냐? 찬물 목욕은 춥죠. 아프죠. 너무 추우면 고통스러운 거 맞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 죽을 만큼은 아니거든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 몸을 좀 고통스럽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애주려고 기분 좋아지는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콜드 샤워를 하면 약국에서 미친놈처럼 돌아다닙니다. 도파민이 막 나와요. 우리가 아침에 기운 내려고 커피 한 잔 마시잖아요. 카페인도 각성 효과와 함께 도파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을 활기차게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도 안 돼요. 나 오늘 열심히 살 거야 이래봤자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도파민이 나올 무언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콜드 샤워를 한 이유가 운동이 하기 싫어서였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운동하긴 글렀다. 아, 나 운동 너무 싫어. 이렇게 해갖고 찬물을 뒤집어 썼는데 이거는 할 만한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통해서 뭔가 도파민을 만들고 싶다라면 견딜 만한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콜드 샤워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중독하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 빠질 때 뭔가 나를 기분 좋아질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일을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 환자를 예를 들게요. 마약 환자가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마약을 할 때 기분이 이만큼 좋아져요. 그래서 그럼 바로 중독이 되냐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일상을 지내다가 저번에 그거 되게 좋았는데 나 생각보다 큰일 안 나는 것 같아 하면서 한번 다시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게 문제냐면 마약을 했을 때 좋아진 다음에 술도 그래요. 만약에 술 마신 다음날 기분이 안 좋다. 그거는 우리 뇌가 술 마신 기분을 정상으로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술을 줄여야 된다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도 그래요. 마약을 안 한 상태가 불행한 상태가 되고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마약을 한단 말을 해요. 왜? 마약을 할 때만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도파민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할 때는 이게 내 생존에 유리한 건지 아닌지를 항상 구분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아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기분은 좋지만 내 삶에는 불리할 것 같아.' 라면은 그거는 이제 자제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가령 저도 제가 이제 뭐 중독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진단명을 받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는 매일 술 담배 먹고 뭐 도박도 하고 이런 살 시간을 보냈을 때 어느 시간인가 지났은 다음에 내가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건 내 생존에 불리한데?' 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행복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나씩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파민을 제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술 한 잔 먹고 기분 좋으면 내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거 있죠. 하루 종일 너무 참고 열심히 일을 해요. 엄청나게 참고 일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통스럽죠. 그럼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밤에 도파민을 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모여서 술 마시고 밤늦게 집에 안 가고 그리고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너무너무 괴롭다.' 하면 밤에 잘 때 쇼츠를 한 2 시간 봐야 돼요. 왜? 내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침에 도파민을 많이 만드는 거를 더 권장을 해요. 저는 보통 9 시에서 10 시면 자거든요. 어떤 때는 8 시에 잡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가 막 몸이 이렇게 들뜬 상태니까 저녁이 되면 다 에너지가 소진돼서 가라앉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재밌는 건데 세 번째는 우리 뭔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숙제. 예. 모든 학생들의 방학 숙제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방학 시작하자마자 하는 애들이 있고요. 끝나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후자긴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뇌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맞이하면 우리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에서 하기 싫으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미뤘다가 나중에 다시 하면 어떻게 돼요? 더 하기 싫어요. 왜? 나 아까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또 시켜?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없애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뇌는 감정의 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니까 하자 해버리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불과 3분에서 5분 사이에 우리 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해 하면 내 머리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해라 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나와서 조금 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하기 싫은 일인데 해야 되니까 하자 하면 조금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할 만한데 하는 이유가 우리 뇌가 도파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같은 일을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매일 똑같은 거 하면 지루합니다. 도파민은 호기심의 호르몬이라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거 벌써 지루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거. 두 번째는 옥시토신 루틴이에요. 옥시토신이 뭐냐면 애정의 호르몬이에요. 애착의 호르몬. 그러니까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외로움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랬었거든요. 저는 12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시간대에 이제 저를 외롭지 않게 도와주신 형님도 오늘 와 계시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 시간이 갔는데 이 옥시토신이 사랑의 호르몬이고 애착의 호르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 껴안는 이유가 행복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임신 중에 산모의 몸에 나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한테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애착의 호르몬을 어떻게 늘리냐면 이거 진짜 쉬운 거지 않아요? 이게 포옹하는 거. 그냥 포옹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자꾸 잊을 뿐이에요. 안 하다 보면 어색하긴 한데 또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 하는 말이 "아빠 나 보고 싶었어요." 이 말해요. "아빠 난 아빠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도 이제 50 인데 이 말 하려고 하면 되게 쑥스럽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하면 더 어색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근데 못한 거를 후회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이게 왜냐? 효도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는 내 몸에서 행복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옹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제 행복 실천 습관 중에 네 번째가 위로하고 칭찬하기인데 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말은 예, 그 위로를 받는 사람에게는 세로토닌이 나오고요. 위로를 하는 사람에게는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나면 나도 행복해지는 이유가 옥시토신 때문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일상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 얘기를 서로 주변 사람들하고 정말 시시껄렁한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인간이 그 로빈슨 크루소도 보면 아니다. 캐스트웨이 그 영화 표류 영화 보면 배구공에다가 손바닥 붙여놓고 윌슨이라고 말을 걸잖아요. 그게 외롭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화 많이 하시고 뒷담화도 하셔도 됩니다. 뒷담화가 사실 옥시토신을 엄청 많이 만들어줘요. 대신 들키면 안 돼.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세로토닌 루틴인데 세로토닌은 인지력, 자신감, 자존감 이거를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똑똑해집니다. 네, 내가 자신감이 높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면 공부하는 학습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물론 저희 딸도 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혼내기도 해요. 아침에 혼내기도 하는데 그래도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애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아침에 눈 떠서 공부하러 갈 때까지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너 오늘 잘할 거다. 너 오늘도 기분 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이게 공부 1시간 더 하는 것보다 공부 효율을 올려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생각하는 거 기분 좋게 생각해라. 제가 수능 보다가 잤거든요. 수능을 보다 잤습니다. 수능보다 엎드려서 잤는데 40분을 자서 깨난 다음에 맨 처음 든 생각이 망했다. 당연히 망했죠. 두 번째가 뭐냐? 잤으니까 머리는 맑을 거야. 해서 그 다음 과목은 잘 봤습니다. 물론 재수를 했죠. 근데 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뇌가 가장 똑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눈 뜨면 무조건 밝은 곳으로 가세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항상 방이 어두컴컴합니다. 커튼 쳐져 있죠. 우울증이 불면증도 유발해요. 그래서 밤에 잠 안 자고 아침에 커튼 쳐져 있으면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창문 다 열고 불 켜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아침에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나가서 돌려고 하거든요. 이게 나가보면 뭐가 보이냐면요.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되게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나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막 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존감 높은 표정인데 이게 사실은 햇빛 때문입니다. 햇빛이 30분 이상만 아침에 쪼이면 우리 뇌는 공짜로 세로토닌을 만들어줘요. 뭐 다른 거 필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애들한테도 깨울 때 불을 켜버려요. 물론 눈부셔서 깨는 것도 있지만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정신이 맑게 돌아오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실한 것 같다. 내가 잘 사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갖고 싶다. 그럼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다가 불 켜시면 됩니다. 불 켜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음식을 천천히 씹으시면 돼요. 우리 회장님들 음식 빨리 먹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회장님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이 저작 운동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펌프예요. 세로토닌 펌프. 그러니까 막 되게 뭐 자존감 높이려고 할 필요 없고 음식만 천천히 씹고 햇빛 보시면 세로토닌이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채소 종류를 씹으시면은 우리 채소 빨리 삼킬 수 없죠. 채소 오래 씹어야 하잖아요. 근데 채소의 섬유질이 장으로 가면 장의 유익균, 세균에다가 먹이를 공급해 주는데 이 유익균이 우리 몸에 만들어내는 게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느긋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분 좋은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기분 좋은 생각을 언제 제일 많이 하냐면 출근할 때 합니다. 출근할 때 뭐가 기분 좋겠냐고요? 저는 출근할 때 운전을 하면서 점심 메뉴를 골라요. 진짜로. 출근해서 뭐 세상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근데 점심만큼은 내가 고를 수 있으니까. 근데 출근하자마자 점심 먹을 생각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쌓였고 무슨 일이 쌓였고 무슨 일이 쌓였고 아니고 출근하고 나면 무조건 점심 생각부터 합니다. 점심 뭐 먹지?
그럼 점심 좋은 거 먹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점심만 골라놔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왔는데 누가 막 기분 안 좋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 생각이 아니라 점심 뭐 먹지? 아 오늘 탕수육이지? 그럼 기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써보세요. 저는 이 생활 습관으로 예, 기분 안 좋은 사람을 보면 맛있는 걸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옆에 그 초콜릿이나 사탕 많이 쌓여 있죠. 똑같아요. 기분 나쁘면 초콜릿 하나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나빠지기 전에 기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엔돌핀 루틴인데, 엔돌핀은 황수관 박사님께서 막 그 IMF 때 우리 많이 웃고 있었잖아요. 막 배를 두드리면서 하하하하 엔돌핀이 샘솟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엔돌핀은 웃으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엔돌핀이 뭐냐면, 우리는 기분 좋아지는 건강한 호르몬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나오는 마약이에요. 엔도제너스 몰핀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엄청 열심히 하면 되게 지쳐서 힘들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상태 있잖아요. 그게 엔돌핀이 뇌에서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엄청 매운 거 먹을 때 있죠. 기분 나쁠 때 매운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나요? 안 좋아지나요? 그렇죠? 그게 기분이 좋아져서 매운 음식이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매워서 아파 죽겠으니까 뇌에서 엔돌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돌핀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사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재밌는 걸 하거든요. 왜냐? 내 몸에 엔돌핀을 만들어야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돌핀 만드는 방법은, 저는 실없는 소리 하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예. 실없는 소리에서 누군가 웃을 때까지 해요. 물론 그 사람이 듣는 동안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웃을 수 있으니까. 다행히 저랑 같이 사는 천사님이 웃음의 역치가 굉장히 낮아서 어지간하면 다 웃어줘요. 예.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운동 되게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운동을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예, 달리기를 아까도 지금 달리기 하고 왔는데,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달리면 건강해져 다 필요 없고요. 숨 차니까 엔돌핀이 나오는구나. 오로지 그 사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뛰다가 숨 차면 하나도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엔돌핀이 나올 테니까, 엔돌핀이 나올 테니까 해서, 그럼 중간에 운동했을 때 힘만 들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억울하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내 몸이 고통스러워서 엔돌핀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멈추는 포인트가 뭐냐,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예요. 아 이제 엔돌핀 나왔다, 들어가자. 아 진짜요, 진짜. 그래서 아까도 지금도 달리기를 최근에 제일 빨리 뛰었어요. 예. 최근 뛴 것 중 제일 빨리 뛰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멈추자마자 막 희열에 차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돌핀도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쓰는 건데, 내가 뭔가 조금 힘든 거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다 보면은 문제 안 풀리면 머리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가끔 미친 애들이 있어요. 나는 풀기 힘든 문제를 보면 기분이 좋아. 얘네들은 엔돌핀을 경험한 애들이에요. 엄청 고생해 놓고 마지막에 문제가 딱 풀렸을 때 희열이 팍 터져버린 애들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안 풀리는 문제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기분이 좋고 싶다 그러면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이 힘든 시간을 조금 있으면 엔돌핀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뛴다니까요. 달리기가 힘드니까 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엔돌핀 나올 거라서. 얼큰한 음식을 가끔 드십시오. 계속 드시면 속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엔돌핀은 많이 쓰시는 것보다 정말 필요할 때 가끔 쓰시길 바래요. 얘는 구급 상비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쓰시고, 엔돌핀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제가 코로나 때 약국이 망했거든요. 망했어요. 약국도 망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 망할 것 같으니까 약 사나 해라 해서 약국은 안 망할 거니까 했는데 제가 망해봤어요, 약국이. 근데 코로나 때 약국 망하고 나서 맨 처음 한 게 뭐냐면요, 삭발했습니다. 폐업한 날 삭발했어요. 왜냐면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평생 삭발은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때 저희 애들 엄마가 얼마나 제가 힘들까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해서 진짜 삭발을 했어요. 근데 삭발을 해놓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큰 거야. 머리카락이 없어도 큰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그러한 행동들이 제 엔돌핀을 만들려고 한 행동인 걸 알고 나니까
아, 힘들 때일수록 재밌어야겠다. 뭔가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진짜 즐거워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힘들 때 웃는 사람이 인류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즐거워? 뭘 재밌어 할 게 아니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나한테 뭔가 좋은 걸 해 주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 미친 듯이 뛰든 콜드 샤워를 하든. 제가 배달의 민족 배달도 하고요. 소카 핸들러 차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걸 해야 돼요. 그 재밌는 거 하면서 행복 호르몬을 스스로 만드시면 된다. 이게 도주업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들을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나 행복하고 싶어.' 하면 하세요. 근데 안 한다? 그럼 행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싶었던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상이 살만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마다 '행복해야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경험을 선택한 겁니다. 그 지금 무엇을 하느냐? 고통스럽고 괴롭기 전에 미리 행복해 버리면 노력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행복해서 내가 재밌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따라 하시면 돼요. 저희 약국에 저희 약사님하고 매니저님하고 지금 하원이까지 밖에 있는데 제 도전 루틴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애들 밥 차리고요. 봄이 되면 이제 채소가 파릇파릇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한라산 바라보면서 뛰다가 팔굽혀펴기 하다가 계단 보이잖아요, 계단. 계단 뛰어 올라가면 다리 아파요, 안 아파요? 엔돌핀! 이러면서 뛰어 올라갑니다. 빨리 뛸수록 더 아파요. 저도 미쳤죠. 엔돌핀 때문에 뛰는 거니까. 그냥 걸어 올라가면 별로고 '저 보상이 엔돌핀일 거야.' 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콜드 샤워를 하고요. 콜드 샤워가 저는 이제 한 1200일 됐는데 한 4년 가까이 했거든요. 30초 넘어가면 물이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미친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30초에서 1분 넘어가면 찬 느낌이 안 나고 도파민이 쫙 올라오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파민 나올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매일 아침 한 번씩 안고 하는데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옥시토신 이렇게 매일 만듭니다. 그냥 만들어요. 이거 이렇게 저희 애들 풀 많이 넣어 놓으면 오래 씹어야 되니까 세로토닌 나오는 루틴이죠. 그래서 아침에 풀 많이 먹고 저작 운동 시켜 놓고 나도 모르게 세로토닌 채워 놓으면 인지력이 상승해서 공부에도 잘 됩니다. 콜드 샤워가 천일이 넘었고요. 달리기 하기 싫어서 처음엔 걸었어요. 걷다가 쪼끔 뛰다가 쪼끔 더 뛰다가 제가 10 킬로까지 뛰어 봤거든요. 10 킬로 뛰어 봤는데 지금 다시 한 3-4 킬로 줄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 똑같은 데는 안 갔어요. 예. 똑같은 데 가면 지루합니다. 물론 내 몸에 익숙한 루틴을 만들 수 있긴 한데 똑같은 데 가면 지루하니까 안 가던 데 가시면 돼요. 매일 5 킬로씩 뛰지 마시고 4.7 킬로, 5.4 킬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뭐냐면 욕구와 열정의 호르몬이거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게끔.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들어서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하려고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왜 10 킬로를 뛰었냐면 그날 그냥 안 지쳐서 계속 뛰어 봤어요. 안 지쳐서 뛴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래 뛰려고 뛴 게 아니라 안 지치게 뛰니까 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배달의 민족 10건 배달해 가지고 44,000원 벌어 갖고 통닭 사서 집에 갔었거든요. 이거 이 하는 이유가 이 배달의 민족 시스템이 도파민 시스템이에요. 이걸 배달을 하면 처음엔 한 건밖에 안 주는데 열심히 하면 랜덤으로 막 보내줘요. "돈이다." 하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드는 게 술, 담배, 도박도 도파민이 될 수 있지만 배달의 민족 주문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알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맨 처음엔 걸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도파민에 취해 가지고 차로 열심히 운전을 했는데 나중에 혼자 하다가 나중에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 애들 엄마도 같이 갔어요. 출근한 다음에도 도전 루틴 만들 수 있거든요. 출근한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출근하면 일 하기 전에 약속 출근해서 맨 처음에 커피부터 내려요. 커피 내리고 커피 마시기 전까지는 일 안 합니다. 커피 마시기 전까지는. 커피 마실 때는 제가 먼저 출근한 날은 커피 먼저 뽑아 놓고 약국 문을 안 열어요. 왜? 내 커피 마셔야 되니까. 도파민. 그리고 음악을 틀어요. 저는 이제 호텔 라운지 음악 좋아하거든요.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출근하자마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합니다.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틀어 놓고 그럼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일할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하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 하이파이브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스킨십이에요. 예. 하이파이브를 통해서 옥시토신을 만드는데 보통은 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제가 없으면 저희 약사님하고 매니저님이 더 행복하니까 제가 자꾸 밖으로 나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하이파이브 할 때보다 둘이 하이파이브 할 때 표정이 훨씬 밝습니다. 그리고 예 점심 메뉴를 정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침에 점심 메뉴를 오면서 제가 정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정해져 있긴 해요. 물어보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점심 메뉴가 정해져야 저는 일을 할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매니저님하고 약사님은 점심 메뉴에 관계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거의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뉴까지 정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 만들어 놓고 약국에 사람이 오면 일을 하고 사람이 없으면 책 봅니다. 예, 책 보고 글 쓰고 제가 글 쓸 시간도 많고 책 쓸 시간도 많아 갖고 하고 있는 거라서 김창욱 강사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저 이 문장 너무 좋더라고요.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선택의 문제라고 했죠. 네, 저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기 위해서 행복 에너지를 채우는 거를 우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거 해 보시면 예 제 기분이 뭔지를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제가 저도 10 킬로 뛸 줄 몰랐어요, 이 몸으로. 근데 10 킬로 뛰고 나니까 나도 10 킬로는 뛰어 봤는데 얘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를 구경하실 게 아니라 예 그중에 '나 저건 할 수 있겠다.' 하시면 돼요. 제가 또 되게 좋았던 게 이 책을 쓰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한 분께서 되게 이제 80대 후반의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50대 남성분이셨어요. 두 분만 계시는데 그분이 제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이 사람 보니까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정말 이 사람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따라하고 싶어 가지고 찾다 보니까 점심 메뉴 정하는 걸 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어머님하고 단둘이 사는데 매일 점심을 나가서 먹기로 약속하고 매일 점심 메뉴 고르는 걸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걸로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어?" 엄마랑 매일 여행 다닌대요.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게 여행인 거예요. 그 점심 먹는 걸 고르는 동안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면 될 수 있는 행복이니까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쓴 사람은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평생 모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몫이니까. 그래서 그 자기 몫을 자기 것만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오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행복이에요. 아까 다행 얘기했잖아요, 다행. 다행이란 그릇 안에 나만의 불행도 나만의 행복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내가 꺼내 쓸 행복도 나만의 행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꺼내 쓰는 게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 오늘 실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약국 슬로건이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출근해서 즐겁게 퇴근했으면 좋겠다는데 왜냐하면 그 하버드 대학의 탈벨 샤하르 교수가 행복을 즐거움과 의미의 합산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우면서 의미가 있는 일은 다 행복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거야. 근데 즐겁지가 않으면 행복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달리기를 하다가 숨 차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숨 차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너무 좋아.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행복하게 출근해서 일이라는 거는 의미를 갖고 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의미가 있어서. 그쵸? 그러면 약국에서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다 쓰고 나면 집에 갈 때는 즐거움만 남았으면 좋겠다. 즐겁게 퇴근해서 가족들하고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즐거운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이거든요. 저는 예 제일 행복이 공짜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행복이 사실 공짜예요. 제가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봄날에 노란 꽃이 피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오는데 또 노란 꽃이 있는 거예요. 또 가는데 또 노란 꽃이 있는 거예요. 우와 내가 점심 먹고 오는 길에 노란 꽃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게 봄날이면은 항상 공짜로 느낄 수 있는 기분인 걸 아니까 그 길은 항상 저한테는 기분 좋아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 돈 내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론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진짜 불행한 거 맞아요. 돈이 내 생존을 유지할 만큼보다 적어지면
그건 불행 정도가 아니라 고통이 되니까. 근데 일정 수준이 지난 다음부터 행복은 돈하고 아무 관계없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일단 나한테 주어진 행복을 다 쓰고, 저희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불행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제가 별명을 지었거든요. 요즘 사는 거 경쟁하고 다 누군 부자인데 나는 부자 아니고 누군 성공했는데 나는 성공 안 하고 해서 불행하잖아요. 근데 저희 매니저님은 제가 행복 천재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아무 때나 행복해요. 하루는 우중충하고 날도 막 안 좋고 막 비 젖은 낙엽 같은 거 붙어 있을 것 같은 날씨인데 매니저님이 갑자기 일을 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앉더니 저를 돌아보고 "약사님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매니저도 드디어 미쳤군요.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자기의 행복을 꺼냈을 수 있으니까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불행한 나라에서 아무 때나 행복할 수 있는 앨리스다 생각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다. 면 절대적으로 행복하기 힘듭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 중에 행복할 사람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완벽한 불행이 오지 않는 한 행복은 우리가 선택해서 꺼낼 수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다음 뭐 좋아하는 거 맛집. 번영로 쪽 봉대동 쪽에 점심 맛집은 저희 약국 블로그에 다 적혀 있어요. 다 내돈내산입니다. 진짜. 전 정말 진심으로. 저 출근하자마자 점심 메뉴 정하니까 점심 먹을 때 저희 엄청 냉정해요. 갔다가도 맛이 변하면 우리 셋이 돌아오면서 그럽니다. "맛은 참 냉정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행복을 내 점심의 행복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날 먹고 싶은 기분에 맞는 점심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했던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얘기 중에서 제가 도점 루틴 다음에 그 챕터 두 번째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게 해피 해비츠에서 해피츠인데 이 7가지 습관은 제가 17살 때부터 정리를 해 봤어요. 17살 때부터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살다 보니까 넣은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순서도 바꾸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책에 보시면은 아주 지루할 정도로 상세히 적어 놨으니까 한번 봐 보시면 될 거고요. 그중에 오늘 하나 딱 보여 드리고 싶은 게 가족과 함께 하기예요. 이거는 제가 가족이 함께 있어도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떨어져 있어도 가족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집 떠나서 생활하는 동안에 가족하고 멀리 있더라도 식구 있잖아요. 밥 식자 입구자. 나랑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식구만 있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함께 하기를 꼭 실천했으면 하는데 저는 강의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강의 연습보다 중요한 게 제가 행복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날 이렇게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요. 아버지가 이제 이런 사진이 이거에 한 10배 정도 더 많죠. 맨날 찍어 놨더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되게 행복하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서 강의할 때 노력을 하는구나.' 근데 이 사진을 보여 드리면 다들 "와." 하고 좋아하세요. 하시면 되잖아요. 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내 행복의 에너지로 쓰시면 이건 진짜 습관이니까 저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온 제가 친한 형님이 계시는데 친한 형님한테 "아빠 고맙습니다." 꼭 해 보시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든 해 보시라고 해서 하셨대요. 그러면은 본인이 더 행복하죠. 저는 제가 행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행복한 습관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실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뭐든 좋으니까 한 가지는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희 약사님 디자인 되게 잘하거든요. 저희 약사님 만드신 건데 다들 즐거워하시니까 엔돌핀 나오잖아요. 어 "얼른 사주게 마신 행복은 내 곁에 있으다." 사실 제주도분이 아니셔서 챗GPT한테 사투리로 번역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한다는 말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행복은 실천보다 더 쉬운 게 선택이에요. 우리 인간이 정말 능력이 하찮아서 내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어진 운명에 맞춰서 삽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바꿀 수 있어요. 니체가 그 김연자 씨의 노래 아모르 파티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인간만이 동물은 모두 운명에 순응하고 삽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근데 인간만이 수능을 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 운명, 내가 선택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실패, 성공 얘기하는데 저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일까요? 저는 수능 보다가도 잤고요. 야구도 망했고요. 사업도 망해봤고요. 투자도 망해봤고요. 중독에도 빠져봤고요. 사실 죽으려고 생각해봤거든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 예, 성공에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실패를 저는 이렇게 봐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과정이 실패를 무수히 반복하고 성공한다고 하죠. 그렇죠? 실패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실패를 이겨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틀렸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게 아니고요. 실수밖에 안 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내 인생이 실패했다, 내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실수를 했어요. 네. 되게 많은 실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럼 다음에 어떡하지 밖에 생각 안 했어요. 나는 끝났어라고 생각을 저는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끝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망했어도 돼요. 망해도 되고 틀려도 되는데 실패를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강연장도 제가 강연장 대관 신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10시에 왔더니 안 했대요. 지금 대관 안 된 상태로 강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공연으로 오시는 공연팀이 있었잖아요. 우쿨렐레 연주팀. 이 제주문학과는 연주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갔다가. 다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많은 실수 사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제가 실패한 걸까요? 실수야 많죠. 살면서 실수는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실수가 나한테 뭐를 주는지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소통과 공감 또는 힐링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한테 또 이런 거 물어보세요. 너는 세상 행복한가 보다. 그러면 내 행복도 한번 만들어 줄래? 하면서 예, 본인이 힘들고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자기 연민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나 이렇게 힘들고. 저도 자기 연민이 많이 빠졌었죠. 어이없잖아요. 혼자 신나게 놀고 다 놀고 살면서 나는 왜 집 떠나서 이렇게 혼자 슬프게 쓸쓸하게 외롭게 있을까 하는 자기 연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나를 비교하면서 내 안 좋은 점만 자꾸 떠올려요. 내가 뭐가 힘든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괴로운지 자꾸 나를 불쌍하게 만드는 과정에 중독됩니다. 정말 나를 스스로 불쌍하게 만드는 과정에 중독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는 내 삶의 관대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져요. 절대 난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의 끝은 뭐냐?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는 것보다 불행한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꾸 깨지던 사람들은 뭔가 깨지는 게 익숙해지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내 잘못을 자책하고 자꾸 문제를 나에게 찾으려 하거든요. 저는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자비. 세상에 내가 나를 안 좋아하면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누가 나를 좋아할까? 누가 나를 좋아할까?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하길래 너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결론은 나라도 나를 좋아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해서 '나는 내 매력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일까?' 했는데 저는 되게 다정하고 섬세하고 재밌으려고 해요. 재밌진 않습니다. 재밌진 않은데 재밌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인 거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한 번씩 따라해 주세요. 사실 제가 그 이금희 아나운서께서 자기 뭐라 그러지? 그 강연을 보러 갔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수업할 때 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있어. 네. 그 말을 저는 매일 해요. 저 지금도 속으로 지금 망한 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 오늘 아까 대관 신청 안 됐는데 그럴 수 있으니까 될 방법을 찾자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럴 수 있어라고 했으면 저는 그때부터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연팀의 그 대표님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럴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다음 공연하실 때 일꾼 필요하시면 뛰어갈게요. 이 그럴 수 있어가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수능보다 작거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수능보다 작아서 깼는데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괜찮아. 네. 이 세 가지면 자기 연면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한테 해줄 말은 잘하고 있어. 인간의 본능이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우리 왜 누군가가 나한테 더 잘하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지 아세요? 나도 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미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잘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스스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벌일 때마다 사람들이 제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쟤는 잘하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내 삶이 한 번뿐이라면 난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는 실수할 때마다, 실패 아니죠. 실수할 때마다 그럴 수 있으면 됩니다.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괜찮아입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내 아이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서로서로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되게 다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기지 않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애들 뛰어다니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더 시끄러워도 좋아요. 울어도 좋고. 제가 애기들 다 데려오라고 했거든요. 다운이가 얼마나 인기 스타인지 모르시죠?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와서 얘기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고 이게 아니라 기분 좋은데. 잘 왔네. 이런 되는 거라서. 그리고 우리 열심히 살다 보면 빨리 살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거 엄청 매진했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산다고 막 약속 365 이러고 별거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사업도 하고 다 했는데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 했더니 이런 거 자꾸 보죠. 우리 쇼츠 보면 인터넷에 유튜브에 자꾸 나오잖아요. 남들보다 최소 7배 빨리 성공하는 방법 해서 막 나오잖아요. 30대에 천억 부자가 된 알렉스. 이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7배 성공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렇잖아요. 남들이 나보다 빨리 성공했는데 그건 남이잖아요. 내가 남보다 7배 빨리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7배 빨리 성공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 남이 뛰어간다고. 제가 서울 살면서 서울 12년 동안 정말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한 번도 안 뛰었어요. 무조건 뛰어가나 안 뛰어가나 3분 이상 차이가 안 나요. 다음 전철이 3분 뒤에 오니까. 근데 12년 동안 뛰는 사람들은 절반 확률로 기다립니다. 그렇잖아요. 앞에 누가 뛰면 또 뛰어요. 제가 이런 장난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호등 사람들 막 발 동동 구르면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사람들 우르르 막 나가요. 그러니까 남들 속도를 안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 괴테가 말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거를 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행운 싫어하는 사람 없죠? 행운. 그쵸? 행운을 얻으면 되게 빨리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그쵸? 저는 행운도 많이 겪어봤고 불운도 많이 겪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행운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행운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에 행운 주변에 있는 행복을 다 짓밟고 삽니다. 이거는 속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저는 행복하게 살기로 방향을 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누가 아무리 빨리 가든 뭘 하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비트코인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들이 돈을 벌 때도 그러려니 했고 남들이 비트코인 돈을 못 벌어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아, 비트코인 속도만큼 안 따라도 된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려면 빨리 가려고 엑셀을 밟지 마시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딘지를 보시면 돼요. 저는 이거를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간 신호등을 계속 건너다 보면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파란 신호등을 계속 건너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하신다면 속도보다는 방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좋죠. 성공. 이거 챗GPT가 이렇게 해주길래 저도 한번 제 사진하고 합성해서, 저 이런 거 안 해봐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갖고 했는데, 저랑 닮았나요? 안 닮았죠? 실패, 진짜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성공과 실패로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계속 반복되거든요. 성공은 그냥 어느 일정 시점에 누군가의 평가예요. 아까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할 때 어떤 분들께서 성공이다 말하잖아요. 그건 평가일 뿐이지, 저는 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그냥 살고 있는 이 방향이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조금 더 닮았죠. 예. 자꾸 하면서 성장하는 과정. 제가 맨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렇게 제가 책까지 쓰고 와서 제 얘기 들으세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사실 김창욱 강사님 보면서 오원식 쇼 같은 거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제 기분은 이미 오늘 다 끝났습니다. 저 오늘 은퇴예요, 은퇴. 네. 이걸로 끝이에요. 왜냐면 제 성장은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오늘 아침까지 아무런 기분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저희 딸아이 돌잔치에도 전날 친구들이 술잔 주는 거 엄청 받아먹다가, 돌잔치 사진 찍는 거 빼놓고는 사람 미안해. 제가 딸아이 돌잔치에 방에 뒤에 누워 있었거든요. 수능보다도 자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다고 했을 때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 어릴 때부터, 제 학창 시절부터, 제 사회생활부터 모든 걸 다 봐주신 분들이 다 와 계시니까. 근데 그게 한편으로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다 봐주신 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야, 이건 너무 좋다. 내가 오늘 시간이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오늘보다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제 성장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성공 맞아요. 저한테 이건 정말 성공이에요. 우리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언젠가는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언젠가는 잘 살 거야 하면서 이런 날을 꿈꾸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25년 일을 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일을 했지 하면서, 태어나서 공부한 시간보다 일한 시간이 더 길어진 때가 왔을 때 언젠가는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내 거 내 먹에 맞나? 네, 거기에 저희 삼계탕집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내 인생이 뭔가 따로 있겠지 라는 말씀을 인터뷰하셨는데, 내 인생은 따로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이 들고 나면 아버지 병원 갈 때 아들하고 같이 다니는 남은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사는 인생이 남아 있어서 이걸 지내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이게 되게 아버지 꽃동산 할아버지거든요. 소 키우고 하시는데 사실 이때가 웃고 지내지만, 아버지 파킨슨 진단받고 온 날이었어요, 여름에. 근데 그 진단받고 온 날 아버지가 웃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요즘 되게 잘 웃으시는데 행복의 사용기한이 바로 지금이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라고 한다면, 언제나 지금도 지금 행복한 시간을 안 쓰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복 실천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쓰니까 없어지니까. 어차피 안 쓰면 없어질 거니까 내가 써야죠. 내가 내 행복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쓰는 걸 부러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을 안 쓸수록 다른 사람의 행복이 부러우니까 내 행복을 자꾸 더 안 쓰고, 그러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비하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랑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으러 나가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여행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다행이다, 50분 안에 끝냈어요. 너무 긴장했네. 1부는 이걸로 끝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복은 실천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파킨슨 진단받으신 이후로 제가 약도 드시게 하고 운동도 하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선택하셔서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 그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왜?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저도 제가 불행한 삶을 선택하려고 했으면 불행했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선택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행복하느냐? 지금 행복할 걸 바로 하면 됩니다. 제가 이 물, 사실 음료수랑 과자랑 빵이랑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서 물 한 잔을 드리는 이유가 제 책에도 썼고, 저는 항상 느끼는데, 우리가 물 마실 때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목마를 때죠. 근데 목마를 때 물 마시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세요? 잘 못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 3일 그 박지현 PD가 그 다큐를 촬영하러 갔는데, 카메라가 꺼졌을 때 갑자기 와서 선생님, 제 소원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물 한 컵만 시원하게 마셔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위암 말기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쿵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저는 울렸던 게, 그리고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생긴다면 할머니가 돼보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러 가는데, 진짜 저는 어르신들 부럽습니다. 네. 다 살았다라고 하지만 다 살아봐야 다 산 거지. 네. 작년 2월에 이맘쯤에 제 친구도 하늘나라를 갔고요. 약국에서도 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자체가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우리 천만다행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행이라는 그릇에 10,000개의 행복과 불행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다행이 살아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살아있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기만 하면 다행이란 그릇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행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